가수 이승환 씨 있잖아요. 에휴, 경북 구미시 공연이 그러니까. 취소됐더라고요. 근데 참 슬퍼요, 저는. 그래서 저 사실은 이게 취재 편의점 내부 막 여러 가지 저희가 네. 구조의 안정화가 좀 되면 대구 경북 취재를 좀 밀도 있게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왜 이런 맞아요. 판단을 하는 거냐. 대구 경북 중에서도 구미에는 젊은 거기 산단이 있어가지고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승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와서 네. 콘서트에 참여할 시민들이 많았는데 결국 음. 대구 구미 구미시. 네. 구미시장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으로 음. 이게 공연이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화는 문화고 정치는 정치인데 이거를 착종시켜서 정치가 문화를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네. 독재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다시 최근에 이제 삼청동 안가 때문에 궁정동 안가 네. 그때 그 사람 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네. 그렇습니다. 뭐 금지곡 이런 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길가에 앉아서 뭐 길가에 앉아서 이 노래 다 금지곡이잖아요. 새마을운동하기 바쁜데 어디 길가에 앉아 있어. 쉬고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다 네. 금지곡 시키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꿈꾸었던 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 아기보살 그 노상원이 노상원 전 사령관. 네. 꿈꿨던 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자기 맘대로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이렇게 함부로 국민들을 취급하고 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꿈꾸었던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매우 가슴이 네. 아픕니다. 아니 구민 씨가 이제 이승환 씨한테 서약서를 이제 쓰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서명하라고 했다는데 그 내용이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21세기에 대중문화 K-팝이 널리 만방에 퍼진 이 현실이 맞는가라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K-팝, K-드라마, K-컨텐츠, K-문화로 전 세계가 한국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무슨 이서진의 무슨 네. 식당 있었잖아요. TVN에서 하는 그 맞아요. 예능 네. 컨텐츠. 외국 가서 하는 거. 거기에 보면 젊은 그 외국인 특히 유럽 사람들이 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는지, 한국의 떡볶이가 어떤지, 만두가 어떤 맛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국에 오고 서울에 관광을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이런 품격 있는 나라를 어디서 이런 정치 발언하지 마라 이런 식의 난도질을 해가면서 국가와 사회를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 발상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이에요. 네. 또 다른 이름의 국가폭력이고 네. 정치 발언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다 보장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디서 정치 발언 하지 마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세요.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수 아이유 씨가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왔던 자기 팬들을 위해 가지고 뭐 빵이라든가 네. 떡이라든가 국밥 음료수를 제공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아이유를 상대로 한 또 공격도 시작된 겁니다. 불매운동 대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스러운 거죠. 매우 촌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독재적 발상이 근데 저는 이게 다수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언론사에 와서 언론 얘기해서 미안한데 난 우리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써주는. 네. 이런 주장을 마치 다수의 주장인 것처럼 네.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러저러한 그 언론사의 글들을 보면 네. 이게 물타기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네. 홍준표 시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그게 주류의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포장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 저는 이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언론이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폭력이고 죄송해요. 자꾸 홍준표 시장이 얼굴면서 대부분 나오는 구미 시장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극우 보수 집단의 문제인다라고 적확하게 기사를 써줘서 이게 판정리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 이 소위 얘기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갇혀가지고 얘는 그러니까 언론은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을 그냥 보도했을 뿐이다. 또 다른 산타가 왔어요. 네. 한 명 더 오셨습니다. 네.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언론의 공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점이 매우 안타깝고 뭐 경향 한겨레 이런 신문이라도 좀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패퇴시키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화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정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뭡니까 그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방향으로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 판단하잖아요. 내란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네. 내란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지금 이승환 씨의 공연을 취소하는 게 틀리다. 구미시장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런 소리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맞습니다. 유지되는 네. 사회 그래야 숨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날마다 눈 뜨면 정치 발언하는 사람인데 정치 발언 하지 마. 이거는 저한테 너 죽어. 이거랑 그렇죠, 같은 네. 거예요. 숨을 막히게 하는 그렇습니다. 일이죠. 네. 이승환 씨도 똑같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정치 발언 해야죠. 자유롭게.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발언 못하면 무슨 발언해요? 산타 얘기만 하나? 네. 아니 장윤 선배가 이제 열변 토하는 사이에 우리 산타 형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두 분 사진 찍고 싶다. 너무 귀엽다. 뭐 1년 내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분을 냅시다. 그러니까요. 즐거운 기분으로 저희가 방송을 좀 진행해봤으면 하는데 저희 너무 가수 많이. 이승환 씨 구미 공연 취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종대 의원님하고 이승환 씨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다. 제가 한 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한 살 많군요. 네. 예. 그 제가 호적이 잘못돼서 네. 실제 나이로 한 살 많다 이거지. 아 실제로 그러니까 호적상의 나이는 이승환 씨와 동갑이다. 네. 예. 한 이런 20살 말씀이신 바람에.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죄송해요 의원님. 20살 바람에. 그럼 뭐 그럼 더 좋고 뭐. 저도 노래하고 살았으면 젊게 살았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이 하수상해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정치의 풍파를 맞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네. 군대 갔다 특히 군대를 잘못 갔다 와서 얼굴이 그 소금물로 얼굴 씻다가 확 피부가 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현안 토크 전에 광고 하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절개 모발이식 병원 모션 의원을 소개합니다. 비절개 무삭발 방식을 최초로 개발해 티나지 않는 모발이식, 절개하지 않아 빠른 회복이 가능한 병원인데요. 오늘 퇴근 후 모발이식하고 내일 출근이 가능한 곳, 거품 뺀 합리적 비용에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경향TV 시청자는 특별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강남역 10번 출구 방향 모션 의원으로 나오셔가지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02533-5882 02533-5882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좀 머리가 큰 편인데 의원님도 아까 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좀 머리가 작지 않으십니다. 보니까. 그래요? 네.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이에요. 아니 네. 김종대 의원님은 머리가 작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남성치고 상당히 얼굴이 작은 편인데 네. 저렇게 작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국산 원사이즈일 거예요. 왜또 중국 중국산이- 비하 발언을 아니야 합니까?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제가 살다 왔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저런 네. 저런 상품들이 원 사이즈가 많아. 네, 그래서 그럴 저희 거예요. 제작진 비싼 건 안 샀을 거예요. 아마도 멀리 물 건너왔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네. 오늘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성 기자의 현장 막점 마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잠금 해제 황금폰입니다. 네. 이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쏟아져요. 15만 건. 15만 건. 네, 15만 건이 이제 이제 서막이 열렸습니다. 출소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아시는 것처럼 어제 여러 매체가 각자 단독이라며 여러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윤석열 이제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9일에 그러니까 내일이 취임식인데 맞아요. 그 하루 전날 내가 그 김영선이 뭐 수고했으니까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생략되고 명태균 씨가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게 전체 총 2분 30초짜리 분량인데 거기에서 20%만 나오고 80%가 생략돼 있는데 그 80%의 1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윤이라는 사람이 먼저 건 거예요. 명태균한테. 그렇죠.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가 전화한 건 게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진석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완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을 네. 한 거예요. 국민들 전체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들 앉혀놓고 질의응답하면서 와 거짓말을 했는데 곧 들통이 난 거죠. 응?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뒤이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그 이후에 40분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전화를 전화를 건다는 거죠. 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해석했잖아. 이거를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지 마누라들이라고. 난 그게 제일 웃겨. 지 마누라한테 내가 이렇게 전화했어 라고 알려주는 전화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 가운데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서막이 열렸다. 명태균 황금폰의 서막이 열렸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네. 많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 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아까 통화했던 1분간의 통화 내용 중 핵심이 뭐냐면은 네. 당선인이 괄호 열고 닫고 김영선 공천 관련이겠죠. 네. 지금 전화했다. 잘 될 거다. 뭔가 확인하고 쐐기를 맞아요. 박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 사실은 확실한 네. 서비스죠. 그렇죠. 네. 민원인을 이렇게만 공무원들이 대해주면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벌써 선진국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네. 됐지 뭐 이거 아주 뭐 확실하게 아주 대접을 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는 거죠?라고 김건희 여사가 묻고 네. 그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네 당선인 뜻이라면서요라고 확인을 하고 김건희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만약에 이제 말 그대로 물증이 등장을 한 거죠. 육성 녹취가 등장을 했으면은 수사를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고 뭐 대통령이야 지금 내란죄로만 내란이나 외환으로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창원지검에 당장 소환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동안의 스토리가 다 완성이 됩니다. 예, 공천 개입도 다 그것도 이제 그럼 부부가 수사 다 받아야 네. 되고 정치자금법도 이제 다 입증이 되고 그래서 이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오간 거 이것도 다 입증이 되는 거고 이제 술술 풀릴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마련됐다. 네. 근데 이건 원래 예상했던 거고. 그렇죠. 예. 이거 말고 더 없어. 그 15만 건 이걸로 끝나면 심심하잖아 그렇지. 이게. 아마도 지금 공개된 네?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리크가 된 것 같고 이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어제 보면은 언론이 한 군데가 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동시에 같은 시각에 두 군데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경쟁이 벌어진다고 치면 제가 기자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연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그렇죠. 화제로.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번에 내란 옹호범들이 저 명태균하고 겹쳐요. 일단 윤상현부터가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뭐냐 계속 내란 옹호에다가 저 명태균 국정농단 2건으로 처벌받을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성할래 이제 판이 제대로 깔리고 있어요. 네. 특히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민주당이 또 녹취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윤상현 의원이 자신한테 이제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카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형수.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외교부 장관 좀 어떻게 얘기를 잘해달라. 그러니까 직접 부탁도 못하고 명태균한테 부탁해야 되는 사이예요. 그러면은 그 저기 저 김영선 의원 공천을 얼마나 잘 들어줬겠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나 외교부 장관 그런 상황이라고 싶은데? 한다면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처지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전화하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비공표 여론조사도 대선 경선 기간에 최소 4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해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이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그 빙산의 일각만 나온 것이고요. 강혜경 씨가 저희 취재 편의점 인터뷰를 통해서 예고한 것은 너무 많다. 숫자가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일하게 해준 거예요. 비공표 네.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공표 여론조사와 비공표 여론조사로 구분을 하는데 비공표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것은 4차례 정도 나왔지만 이후에 더 어떤 것이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윤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네. 거의 직업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제 뭐 15만 건이니까 진짜 요만큼 나온 거다. 2분 나왔다 이런 생각이 2분 듭니다. 나왔다. 근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저지른 데다가 이것까지 얹으려면 방법이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극형인데 이걸 어떻게 그래서 얹어? 계엄을 선택한 거죠. 이런 자기가 수사 살 상황을 길을 몰아가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왜 뭐 확 계엄해 버릴까?
뭐 이런 말을 평소에 자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옥죄거나 압박하는 변수들이 마구 생기니까 지난 여름에 자기가 한 일은 있고 네. 이게 발각됐을 때 결국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려면 그러면 방법은 없다. 다 사살을 하더라도 내가 사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한미 동맹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인터뷰할 때 5살짜리가 권총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위험한 상황도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판단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언제 또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반격을 할지 모른다. 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아니 그리고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실제로 의정 활동도 하고 선거를 치러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대화는 어떤 사이에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별 민주당 후보와 가상 대결 그런 보도가 그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명태균 씨가 이재명을 선택한 응답자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그랬더니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응답자들이 나중에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다는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다. 어느 정도 관계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까? 선거판에서. 그거는 뭐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에 버금가는 관계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예, 공동 정치적 운명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 해설을 또 이제 물어보고 예. 답을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는 사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이제는 그 동안에 나왔던 뭐 여론조사 이거 서비스 받은 거 뭐 공천 대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관계. 그것이 다 가능하고도 차고 넘치는 관계. 네. 예, 이렇게 해서 뭐 이건 이제 경제 공동체를 넘어 이익 공동체, 정치 공동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그 알려진 대로 예.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 행위 양태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캠프에서 주든 정당에서 주든 사후 정산을 했어야 맞는 건데 네. 강희영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80일에 공표 기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3억 7,500만 원이 들었는데 돈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네. 김영선 공천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걸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짜로 하고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누굽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 이제 그만둔 명태균 씨 네. 변호인에 따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창원지검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였는데 하나가 여론조사였고 다른 하나가 공천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윤석열 부부를 옥죄는 예, 딱 정조준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불안했겠죠.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와 관계된 사람들도 여전히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내가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가 온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창원지검에서 확실한 수사 의지는 있다고 전해 듣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강혜경 씨와 그 변호인들에 따르면 네. 검찰 일선 수사검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션이 네.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지금 이제 일단만 나온 상황인데 이거는 앞으로 뭐 계속 나오겠죠. 또 다른 국민의힘 그러니까요. 예. 등장하지 않은 아마 내란 계엄이 터지지 않았으면 아마 박형준 시장 문제가 세게 나왔을 거예요. 예. 다음은 박형준이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못지않게 박형준 부산시장도 세게 돌렸다. 했는데 이제 이분은 오세훈 시장은 적극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만 박형준 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이 출토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여론조사, 여론조작 한 가지만 가지고도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정치 분석을 하기도 해요. 이번에 내란 특검만 걸고 김건희 특검을 따로 했어야 됐다. 전략적으로. 예. 네. 좀 너무 많이 가는데 그렇게 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산을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는 공천 개입이 네. 들어가 있고 명태균 이슈가 포함돼 있어서 똘똘 뭉쳐서 막을 거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